가장 기본적인 한국식 계란말이를 만드는 방법은 계란을 3개를 풀어주고 맛소금을 조금 친 다음에 대파를 대충 때려 넣고 프라이팬에 올려주는데, 여기서 개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섞지 말고 팔자를 그리면서 만든다면 계란 스크럼블이 절대 타지 않고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모양이 별로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한 겹 이런 식으로 말아준 다음 잘라주고 플레이팅해서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식 계란말이 짜춘권이라는 요리를 할 겁니다. 집안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원래 짜춘권이라는 요리 자체가 집안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요리거든요. 우선 시금치를 한번 데쳐줍니다. 너무 익으면 절대 안됩니다. 시금치 자체는 물이 상당히 잘 빠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과 만난다면 시금치 안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씹히는 더러운 식감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풀만 죽을 정도로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돼지고기를 후추간만 해서 볶아주고 버섯과 시금치 또한 프라이팬에 볶아주고, 저는 맛살을 좋아하니 맛살을 넣겠습니다. 나는 맛살이 싫다, 대체할 거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당면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김밥처럼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요리인 만큼 말아줘야 합니다. 옆구리가 터지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는 지단을 만들어준 다음 말아주고 기름에 한번 튀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주얼이 난다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 아시고 가면 좋은 게, 이건 정말 그냥 집 안에 있는 재료들만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정말 전문적인 작업들을 싹 다 무시하고 만든 작품이라서 중식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이 요리를 참고해서 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물론 2020년도 기준으로 짜춘권이라는 요리 자체는 자격증 목록에서 사라졌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울 텐데 이 점은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간단하게 먹으실 분들은 한번 따라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계란찜 개념의 요리인 프리타타라는 음식을 할 겁니다. 이 요리 또한 유동성이 매우 좋은 음식이라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우선 저는 피자 개념으로 계란 피자 같은 비주얼을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질 대신 시금치로, 베이컨 대신 대패 삼겹살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얼린 상태의 대패 삼겹살은 전자레인지 해동 모드로 진행을 한번 시켜준 다음 요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금치는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가 있는 상태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양파도 반 개만 썰어준 뒤에 대패 삼겹살이 다 됐다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볶아줍니다. 그 사이에 계란을 4개 풀어서 우유를 종이컵에 반 정도 넣어준 뒤에 소금 간을 해주면 시금치가 숨이 조금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료들을 계란물에 부어주고 섞어줍니다. 다시 프라이팬에 넣어주고 약불로 세팅을 해준 다음 본인이 원하는 데코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플레이팅을 해준 다음 뚜껑을 덮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재료들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치즈도 되고요, 파스타면도 됩니다. 베이컨 역시 됩니다. 맛있는 조합을 사용해서 만든다, 이 개념이 프리타타라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요리를 해본다면 이 요리법보다 훨씬 더 맛있는 조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으로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을 이용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 프랑스 요리의 오믈렛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전에 2번 정도 시원하게 실패를 했는데 저는 지는 싸움을 하는 건 싫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라도 최소 반반은 가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튼 재료는 간단합니다. 계란 4개를 풀어서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저번에 실패를 하면서 느낀 점은 프라이팬의 기본적인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용유를 부어주고 불을 켜준 다음 프라이팬의 기본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준 다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어주고 약불로 세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크럼블을 만들어주고 프라이팬의 각도를 기울이면서 불과 최대한 가깝게 익혀줘야 오믈렛이 완성되기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참 쉽죠? 라기엔 3번 만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군요. 여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리는 우리 본죽에서 나오는 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우선 간장을 1컵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물을 3컵 넣어주고 설탕을 반에 반컵만 넣어준 다음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줘도 되겠지만 없다면 패스하십시오.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집에 혼다씨가 있는 분들은 혼다씨를 넣어서 감칠맛을 살려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3분에서 5분 정도 중불로 끓여줄 겁니다. 그리고 메추리알은 한번 싹 씻어서 준비를 해주고 메추리알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20분에서 30분 본인이 원하는 장조림의 맛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 개꿀팁을 드리죠. 계란을 삶는 시간은 15분에서 18분이 적당합니다. 15분은 완숙에서 반숙 그 사이고요. 18분은 완숙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리에 있어 1분 1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개인마다 있는 재료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서 이런 컨텐츠를 할 때는 무조건 유동적이거나 간지가 나는 요리를 만들어야 실속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를 하던 유튜브에서 어떤 요리를 보던 레시피에 너무 빠져서 요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동을 살려서 여러분들만의 맛있는 맛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튼 너무 오지랖이었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요. 끝!